예,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영상 진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그리고 레코딩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에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닙니다. 이재명,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좋았으든 싫었으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우리는 정치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이상하다, 느낌이 나쁘다, 섬뜩하다, 표현이 정치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게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니까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검찰 쿠데타와 끝까지 맞서겠다,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그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끝까지 맞서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말, 검찰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재명이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정 언어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검찰 권력을 하수인이다. 우리는 기득권에 굴하지 않는다.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섬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강한 말이 아니라 정치 언어가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언어 전략, 기득권 프레임과 피해자 코스프레. 이재명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검찰 쿠데타, 기득권 세력, 기소 독재, 검찰의 칼날.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는 순간 본인은 피해자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딱 하나의 전략입니다. 나는 약자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약자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는 뭡니까? 정의로운 국가기관? 아니죠. 그냥 기득권 카르텔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자체가 악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던 간에 그건 권력의 조작이야 라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물타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프레임에 홀린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환호하고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에 분노하고 동의하는 집단들이 개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요 원래 분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감정이 되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법부는 전부 좌파 카르텔이다, 나는 기소된 적 없으니 무조건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뉴욕타임즈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 지지자들에겐 마치 성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좌파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치를 볼 것인가? 작심이는요 그냥 화나면 욕하는 채널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감정으로 시작하되 기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가능하지만 파괴는 안 된다는 상식입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조정의 기술입니다. 그걸 끝까지 맞선다? 정권은 쿠데타다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토론이 아닌 내전, 싸움, 전쟁의 언어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이 무섭냐고요? 아니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느낌만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준석 같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느낌만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습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유튜버도 언론도 심지어 KBS, MBC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말입니다. 어느새 팩트보다 느낌이 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기분으로 소비하지 말자. 정치는 감정으로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구조를, 목적을, 결과를 끝까지 이준석처럼 따져보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비난받는 100가지 이유를 지금 만들고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심이 채널은요, 싸가지 없지만 기준 있는 보수, 진짜 우파의 상식과 논리를 말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검찰 쿠데타라는 단어 자체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주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워도 어쩝니까? 우리가 제대로 나라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